왜 손발이 가려울까요? 왜 밤마다 등이 긁히는 걸까요? 왜 다리까지 간질거리는 걸까요? 사실 이 모든 질문의 답은 단순 피부 문제가 아닐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가려움을 그냥 나이 들어서 생기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생각하시는데 이건 정말 위험한 오해입니다. 저는 30년간 만성질환과 피부 신호를 연구해온 이준석 박사입니다. 그동안 수많은 어르신들을 만나면서 깨달은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가려움이 우리 몸이 보내는 생명의 신호일 수 있다는 점입니다. 단순히 건조해서 가렵다고 생각하고 연고만 바르다가 뒤늦게 당뇨나 간 질환을 발견하는 분들을 너무 많이 봤습니다. 손바닥이 가려워서 밤잠을 설치는데 알고 보니 혈당이 위험 수치였던 경우, 등이 간질거려서 긁다가 상처가 났는데 사실은 간 기능에 문제가 있었던 경우 말이죠. 가려움증은 절대 가볍게 넘겨서는 안 되는 중요한 건강 신호입니다. 특히 60대 이후에는 더욱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나이가 들수록 몸속 장기들의 기능이 서서히 떨어지면서 그 첫 번째 신호가 바로 피부를 통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의 가려움이 어떤 메시지를 담고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명확하게 알게 되실 겁니다. 더 이상 무작정 참거나 연고에만 의존하지 마시고 내 몸이 보내는 신호를 정확히 읽는 방법을 배워보세요. 비슷한 고민 있으셨다면 댓글로 경험을 나눠주세요. 얼마 전 지인 중 김정수 72세 어르신께서 손바닥과 발바닥이 자꾸 간질거려 밤잠을 설치셨습니다. 처음엔 그냥 피부가 건조해서 그런 줄 알고 연고만 바르셨는데 증상이 점점 심해져서 발가락 사이까지 따갑고 가려워지셨어요. 그래서 결국 검사를 받으셨죠. 놀랍게도 혈당 수치가 이미 위험 단계였던 겁니다. 공복 혈당이 150이 넘고 당화 혈색소도 7.8까지 올라가 있었어요. 단순한 가려움이 사실은 몸속에서 보내는 SOS 신호였던 거죠. 김정수님은 그제서야 왜 물을 자주 마시게 되었는지, 왜 소변을 자주 보게 되었는지 이해가 되셨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일이 김정수님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제가 만난 많은 어르신들이 작은 가려움을 무시하다가 뒤늦게 후회하곤 합니다. 어떤 분은 등이 가려워서 긁다가 상처가 났는데 알고 보니 간 수치가 정상의 3배였고 또 어떤 분은 다리가 간질거려서 견딜 수 없었는데 신장 기능이 절반 이하로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영상을 통해 반드시 기억해 주셔야 할 내용이 있습니다. 가려움은 단순한 피부 트러블이 아니라 우리 몸 전체의 건강 상태를 보여주는 중요한 지표라는 사실입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야 전체 흐름을 알 수 있고 왜 지금 당장 여러분의 작은 습관을 바꿔야 하는지 분명하게 깨닫게 되실 겁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의 건강관리 방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지혜입니다. 끝까지 보지 않으시면 가장 중요한 실천법을 놓치게 됩니다. 마지막에 나올 단 하나의 습관이 모든 것을 바꿀 수 있거든요. 혹시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 이 채널은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응원합니다. 이런 중요한 정보를 더 많은 분들이 알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세요. 이렇게 작은 변화만으로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김정수님처럼 여러분의 식습관과 생활 패턴을 바꾸는 작은 실천만으로도 충분히 예방할 수 있는 일이죠. 그래서 이제는 우리 일상에서 가려움과 직접 연결되는 몸속 위험 요소들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우리 몸에서 가려움이 나타나는 이유는 생각보다 복잡하고 다양합니다. 많은 분들이 단순히 피부가 건조해서 그렇다고 생각하시는데 사실은 몸속 깊은 곳에서 보내는 경고 신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먼저 가장 흔하면서도 위험한 것이 바로 혈당 이상과 관련된 가려움입니다. 손발이 저리면서 가려운 경우 혈당 조절이 제대로 되지 않을 때 흔히 나타나는 증상이에요. 한국당뇨학회 조사에 따르면 초기 당뇨 환자의 40% 이상이 피부 가려움을 경험한다고 보고되었습니다. 특히 손바닥, 발바닥,
발가락 사이가 유난히 가렵고 따끔거린다면 혈당 검사를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68세 박영수님은 몇 달 동안 손바닥이 가려워서 계속 긁다가 상처가 났는데 알고 보니 공복혈당이 140을 넘고 있었어요. 혈당이 높아지면 혈액순환이 나빠지고 말초 신경에도 영향을 줘서 가려움과 저림이 함께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주기적으로 혈당을 확인하고 과도한 당 섭취를 줄이는 것이 필요해요. 하지만 연고만 바르며 증상을 억누르면 정작 중요한 원인을 놓칠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혹시 여러분도 손발이 자주 가렵지 않으신가요? 두 번째로 주의해야 할 것은 간 기능 저하와 관련된 가려움입니다. 밤에 특별히 가려움이 심하다면 간 기능 이상을 의심해 볼 수 있어요. 간에서 제대로 해독이 안 되면 독소가 혈액을 타고 돌면서 피부를 자극하게 됩니다. 서울대 연구에 따르면 간 수치가 높아질수록 전신 가려움 호소율이 2배 이상 높았다고 해요. 75세 최미자님은 온몸이 간질거려서 밤에 잠을 제대로 못 주무시다가 검사를 받았는데 간 수치가 위험 단계까지 올라가 있었습니다. 특히 등과 팔 부분이 심하게 가려웠는데 이는 간에서 걸러내지 못한 독소들이 피부를 통해 배출되려고 하면서 생기는 현상이었어요. 음주를 줄이고 기름진 음식을 피하며 정기검진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항히스타민제만 복용하며 원인을 방치하면 안 되거든요. 여러분은 최근 간 검진 받아보신 적 있으신가요? 세 번째는 신장 문제와 연결된 가려움입니다. 투석 환자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증상 중 하나가 바로 심한 가려움이에요. 신장 기능이 떨어지면 노폐물이 제대로 걸러지지 않아서 혈액 속에 독소가 쌓이게 됩니다. 대한신장학회 발표에 따르면 만성 신장질환 환자의 60% 이상이 피부 가려움을 동반한다고 해요. 70세 박노철님은 다리가 유난히 가려워서 밤마다 긁다가 상처투성이가 되셨는데 검사해 보니 신장 기능이 정상의 절반 이하로 떨어져 있었습니다. 특히 다리와 등 부분에 가려움이 심했는데 이는 요독소라는 독성 물질이 피부를 자극했기 때문이었어요. 수분을 충분히 섭취하고 염분을 줄여서 신장 부담을 덜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가려운 부위를 계속 긁다 보면 피부 손상으로 2차 감염 위험도 생기니까 조심하셔야 해요. 혹시 다리가 자꾸 가려운 경험 있으신가요? 네 번째로 알아둬야 할 것은 혈액순환 장애로 인한 가려움입니다. 다리나 발목 주변이 가렵다면 혈액순환에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혈액순환이 안 되면 산소와 영양분 공급이 부족해져서 피부가 예민해지고 가려움이 생깁니다. 미국 심장협회 보고에 따르면 혈관 질환 환자의 30% 이상이 하지 가려움을 호소했다고 해요. 69세 이영호님은 종아리가 늘 가려워서 긁다가 검사를 받았더니 혈관이 좁아진 상태였습니다. 특히 오래 앉아 있거나 서 있을 때 증상이 더 심해졌는데 이는 혈액이 제대로 순환하지 못해서 생기는 현상이었어요. 가벼운 걷기나 스트레칭, 적절한 체중 관리가 많은 도움이 됩니다. 단순 피부 트러블로만 여기면 심혈관 질환의 조기 신호를 놓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요즘 다리 가려움으로 잠 설치는 분 계신가요? 다섯 번째는 약물 부작용으로 인한 가려움입니다. 고혈압이나 고지혈증 약을 복용 중이라면 가려움이 부작용일 수 있어요. 특히 일부 혈압약이나 이뇨제는 피부를 건조하게 만들거나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대한약학회 자료에 따르면 항고혈압제 복용 환자의 10%에서 피부 가려움이 보고된다고 해요. 74세 김은희님은 혈압약을 바꾸고 나서야 오랫동안 괴롭혔던 팔과 다리 가려움이 사라졌어요. 처음엔 약과 상관없다고 생각했는데 약사님 상담을 통해 약물 부작용임을 알게 되셨죠. 약 복용 후 새로운 증상이 생기면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조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임의로 약을 중단하면 혈압이나 콜레스테롤 관리에 더 큰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반드시 상의하세요. 혹시 약 복용 후 피부가 달라진 경험 있으신가요? 이처럼 가려움은 단순한 증상이 아니라 우리 몸이 보내는 중요한 경고일 수 있습니다. 혈당, 간, 신장, 혈액순환,
약물 반응까지 다양한 원인이 숨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제 반대로 이런 가려움을 예방하고 우리 몸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하나씩 정리해 보겠습니다. 가려움의 원인을 알았다면 이제는 예방과 관리 방법을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실 복잡한 치료보다는 생활 속 작은 변화만으로도 큰 효과를 볼 수 있어요.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바로 수분 관리입니다. 하루 1.5리터에서 2리터 정도의 물을 마시는 것만으로도 피부 건조와 혈액순환 문제가 상당히 완화됩니다. 우리 몸의 70%가 물이니까 수분이 부족하면 혈액도 끈적해지고 신장과 간의 해독 기능도 떨어져요. 특히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미지근한 물 한 컵, 그리고 잠들기 1시간 전에 물 한 컵을 마시는 습관을 들이시면 도움이 됩니다. 다만 당분이 많은 음료나 카페인이 든 커피는 오히려 탈수를 유발해서 가려움을 악화시킬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여러분은 하루에 물을 얼마나 마시고 계신가요?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규칙적이고 균형 잡힌 식사입니다. 단백질과 채소, 과일 위주의 식단이 혈당을 안정시키고 간 기능을 돕습니다. 특히 오메가3가 풍부한 생선이나 견과류, 항산화 성분이 많은 베리류와 녹황색 채소를 자주 드시면 피부 염증을 줄이는 데 효과적이에요. 반대로 가공식품이나 기름에 튀긴 음식, 지나치게 짠 음식은 간과 신장에 부담을 주고 혈당을 급격히 올려서 가려움을 악화시킵니다. 하루 3끼 중 최소 1끼는 채소 위주로 구성해 보세요. 밥 한 공기에 반찬 5가지보다는 밥 반 공기에 다양한 색깔의 채소를 충분히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 식사 중 채소는 얼마나 드셨나요? 세 번째는 가벼운 운동을 통한 혈액순환 개선입니다. 복잡한 운동이 아니라 하루 30분 정도의 걷기나 간단한 스트레칭만으로도 혈액순환이 크게 좋아져요. 특히 다리 가려움이 있으신 분들은 종아리 근육을 자주 움직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의자에 앉아서도 발목을 돌리거나 발가락을 구부렸다 펴는 운동을 하시면 도움이 돼요. 다만 무리한 운동은 오히려 피부에 자극을 주고 염증을 유발할 수 있으니 본인의 체력에 맞게 조절하세요. 운동 후에는 반드시 깨끗이 씻고 수분을 보충하는 것도 잊지 마시고요. 오늘 여러분은 몇 분이나 걸으셨나요? 네 번째로 수면 관리가 정말 중요합니다. 밤 11시부터 새벽 3시까지는 간이 가장 활발하게 해독 작업을 하는 시간이에요. 이 시간에 깊은 잠을 자지 못하면 간 기능이 떨어지고 결과적으로 가려움이 심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수면 부족은 스트레스 호르몬을 증가시켜서 피부를 더욱 예민하게 만들어요. 잠들기 2시간 전에는 과식을 피하고 카페인 섭취도 줄이세요. 침실 온도는 18도에서 22도 정도로 시원하게 유지하고 습도도 50% 정도로 맞춰주시면 피부 건조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어젯밤 여러분은 몇 시간 주무셨나요? 다섯 번째는 스트레스 관리입니다. 스트레스는 면역력을 떨어뜨리고 염증을 증가시켜서 가려움을 악화시키는 주요 원인 중 하나예요. 특히 만성적인 스트레스는 호르몬 균형을 깨뜨려서 피부를 더욱 예민하게 만듭니다. 명상이나 심호흡 같은 이완요법도 좋지만 가장 쉬운 방법은 자신만의 취미를 갖는 것이에요. 독서, 그림 그리기, 음악 감상, 원예 등 본인이 좋아하는 활동을 통해 마음의 평안을 찾으세요. 또한 가족이나 친구들과의 대화도 스트레스 해소에 큰 도움이 됩니다. 무리하게 스트레스를 억누르기보다는 건강한 방법으로 풀어내는 것이 중요해요. 여러분만의 스트레스 해소법은 무엇인가요? 여섯 번째로 환경 관리도 놓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집안의 습도가 너무 낮으면 피부가 건조해져서 가려움이 심해져요. 가습기를 사용하거나 젖은 수건을 걸어두는 것만으로도 도움이 됩니다. 또한 너무 뜨거운 물로 목욕하거나 때를 세게 미는 것은 피부 보호막을 손상시켜서 가려움을 악화시킬 수 있어요. 미지근한 물로 짧게 샤워하고 목욕 후에는 피부가 마르기 전에 보습제를 발라주세요. 세제나 섬유유연제도 무향, 무자극 제품을 선택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통한 조기 발견이 가장 중요합니다.
가려움이 지속된다면 단순히 참거나 연고에만 의존하지 마시고 혈당, 간 기능, 신장 기능 검사를 받아보세요. 특히 당뇨병이나 고혈압 가족력이 있으시다면 더욱 주의 깊게 관찰하시고 3개월에서 6개월마다 정기 검진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생활 습관들이 하나씩 쌓이면 가려움은 단순히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몸속 건강의 신호등이 제대로 작동하게 됩니다. 그래서 작은 변화도 놓치지 않고 적절히 대응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제 오늘의 중요한 내용들을 정리하면서 가장 핵심적인 메시지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가려움이 단순한 피부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몸속에서 보내는 중요한 경고 신호일 수 있다는 사실을 함께 알아봤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냥 나이 들어서 생기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생각하고 넘어가시는데 이것이 얼마나 위험한 생각인지 이제 아시겠죠? 잘못 관리했을 때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손발의 가려움을 단순 건조증으로 여기다가 당뇨병을 놓칠 수 있고 밤에 심한 가려움을 그냥 참다가 간 기능 저하를 발견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다리 가려움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다가 신장 질환이나 혈관 문제를 키울 수도 있고 약물 부작용인데도 모르고 계속 고생할 수도 있어요. 무엇보다 이런 신호들을 무시하다가 더 큰 합병증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 가장 무서운 일입니다. 하지만 제대로 관리한다면 상황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가려움을 통해 조기에 건강 문제를 발견할 수 있고 간단한 생활 습관 개선만으로도 큰 질병을 예방할 수 있어요. 규칙적인 수분 섭취와 균형 잡힌 식사, 가벼운 운동과 충분한 수면만으로도 몸속 장기들이 제 기능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스트레스 관리와 적절한 환경 조성으로 피부 건강도 크게 개선되고 무엇보다 정기 검진을 통해 안심하고 건강한 노년을 보낼 수 있게 됩니다. 그렇다면 오늘 당장 실천할 수 있는 단 하나의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바로 작은 가려움도 무시하지 말고 그 원인을 확인하는 습관을 갖는 것입니다. 어디가 언제 가려운지, 어떤 상황에서 더 심해지는지 간단하게라도 기록해 보세요. 손바닥이 자주 가렵다면 혈당을 확인해 보고 밤에 등이 가렵다면 간 기능을 점검해 보세요. 다리가 간질거린다면 혈액순환이나 신장 기능을 살펴보시고 새로운 약을 복용한 후 가려움이 생겼다면 전문가와 상담해 보세요. 내 몸이 보내는 신호에 귀 기울이는 것, 이것이야말로 건강한 노년을 위한 가장 중요한 첫걸음입니다. 작은 관심과 주의가 여러분의 삶의 질을 완전히 바꿀 수 있어요. 더 이상 가려움을 그냥 참거나 무시하지 마시고 소중한 내 몸의 목소리를 들어주세요. 다음 영상에서는 나이가 들수록 흔히 나타나는 단순 피부 건조와 질병으로 인한 전신 가려움의 차이를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시는 이 두 가지를 정확히 구분하는 방법과 각각의 대처법을 준비했으니 꼭 함께 해주세요. 또한 계절별로 달라지는 가려움의 특징과 그에 맞는 관리법도 소개해 드릴 예정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 주변의 가족이나 친구분들에게도 꼭 공유해 주세요. 건강한 정보는 나눌수록 가치가 커집니다. 여러분은 요즘 어떤 부위가 가장 자주 가려우신가요? 언제 어떤 상황에서 더 심해지시는지 댓글로 자세히 남겨주시면 다음 영상에서 더 구체적이고 실용적인 내용으로 다루겠습니다. 여러분의 경험담이 다른 분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수 있거든요.